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돌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사망 사고가 잇따랐고 인접 국가들에서도 인명피해와 함께 열차와 항공기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리할 때 20년 전에 만든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인증받지 않으면 정보 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의무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를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승강장 혼잡도를 계산해 보통부터 심각까지 4단계로 표시하는데 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시범 적용됩니다. 최근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맹견이 피해를 준 건 이번이 3번째로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사육하던 오리 4만 2천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농장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농장과 축산시설에서도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 누적 확진 사례가 어제보다 한 건 늘어난 7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누적 확진 수는 전국 26개 시군 7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와 별도로 의심 신고 7건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이 전국 모든 농가에 내려진 가운데 어제 오후 2시 기준 접종률은 68.8%였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괴화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4만 2천 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발병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농장과 축산시설에서도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장 내 외부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가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2주 연속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들이 지역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협 대표로 나온 이광래 인천시 의사회장은 의대 지망생이나 지역 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 등 각자 이익에 따라 증원을 외치고 있다며 과학적인 통계에 따라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11월 늦가을이 무색하게 전국의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주 기온은 무려 29.4도, 서울도 25도를 넘어서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과 붉게 묽은 나무를 보면 늦가을이지만 날씨는 여름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선선한 바람 대신 조금만 걷다 보면 땀이 날 정도입니다. 산책하는 시민들은 다시 반소매 옷을 입었고 양산도 등장했습니다. 늦가을 정도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다녀도 괜찮은 날씨라서. 경북 경주와 강원 강릉 기온은 29도를 넘었습니다. 광주와 대구도 27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25.9도를 기록해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전국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남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며 이례적인 11월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11월 들어 이어진 고온 현상에 단풍색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절정기에 접어든 산에서 예년보다 색이 곱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풍색은 아침에 차갑고 낮에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커야 예쁜데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초반에 단풍색이 예년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은 하루 정도 더 이어진 뒤 주말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차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 다음 주 초반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절정기에 접어든 강원도 단풍과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중부지방의 단풍은 늦더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차가워진 날씨를 만나게 될 남부지방의 단풍은 중부보다는 곱게 물들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프랑스 등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고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북부 블로뉴 시르메르의 해안가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중심기압 953헥토파스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7km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폭풍입니다. 대형 트럭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서양에 면한 브루타뉴와 노르망디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Ce qui est certain, c'est qu'il faut continuer à faire attention, puisque pour la Normandie et les Hauts-de-France, jusqu'à 18h, 20h, il y aura des vents extrêmement violents. Et donc, cette période de tempête n'est pas terminée. Il faut continuer à être...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이나 철탑 위로 쓰러지면서 일대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자동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는 등 프랑스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접 국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벨기에 서북부 겐트에서는 5살 어린이를 포함해 2명이 돌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We hebben vanuit de stad gecommuniceerd en inderdaad gevraagd aan iedereen van binnen te blijven, van parken te vermijden, van begraafplaatsen te vermijden, plekken waar hoge bomen staan en ons zo voorzichtig mogelijk te gedragen.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에서도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열차와 항공기 운행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오염수 7,800톤을 앞바다로 흘려보내는데요. 일본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이 오전 10시 반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차 방류분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7일 동안 방류할 양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7,800톤 정도. 도쿄전력은 준비 작업 과정에서 희석한 오염수 샘플링을 검사한 결과 삼중 수소가 기준치 이하였다며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오염수 설비 배관 청소 중 오염수가 분출돼 작업자들이 오염수를 덮어쓰자 내부 설비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측은 운전 관리에 부주의가 있었다며 사고 경위와 작업자의 정확한 피폭량을 요구했습니다. この作業の中での運転管理、この点については東京電力に手打ち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특히 도쿄전력이 하청업체 소속된 작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방류 기간 방수구 근처 바닷물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점도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중국은 도쿄전력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3차 방류까지 강행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东京电力公司长期存在的内部管理混乱无序，对公众隐瞒欺骗等痼疾积重难返。 반면 미국은 주일 미군에 공급할 일본산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동맹 보호 차원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 등 서방국들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일본은 방류 여론전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면서 주변국들은 3차 방류를 더욱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6일부터 7일 서울에서 한미 우주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시라그 파리크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등이 개회식에 참석하고 포럼에는 양국 정부, 기관 당국자와 우주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한미 우주외교 협력 방안,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협력, 저궤도 달 화성에서의 우주탐사 협력,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공지능 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을 이번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시범 적용합니다. 인공지능이 산출한 승강장 체류 인원을 바탕으로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계산해서 혼잡도 수준을 보통, 주의, 혼잡, 심각 4단계로 표출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혼잡 시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한 만큼 지하철 인파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8천만 원을 넘는 업무용 승용차로 민간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 1년 이상 장기 대여 차량, 관용차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이나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등록 대상이 17만 대에서 20만 대 수준으로 파악되며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또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부가 기업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20년 전에 만든 기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과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SKT와 KT, LG U+ 등 통신사와 데이터센터, 대형 병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 기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통해 번 돈만 해당한다는 추가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감사원이 이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지 봤더니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원바이러스로 전국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 만들었는데 당시 기준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택배회사와 가스 수도업체, 온라인 학습지, 요양병원 같은 것도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만 스스로 인증을 받겠다고 손을 들지 않으면 정보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의무 대상자에서 빠진 기업 3곳은 실제 해킹 공격 등을 받았고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기업이 인증 심사만 받았어도 피해를 막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업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증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은 매년 한 번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발급된 인증 480건 가운데 12.5%가 심사를 안 받았는데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기준을 보완하고 사후 심사 관리도 강화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맹견이 사람이나 개를 공격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커다란 검은 맹견이 작고 하얀 개에게 달려듭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려견 주인이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무릎과 허리 등을 다친 반려견 주인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때 받은 충격, 공포,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못 가요. 저 방향으로도 못 가요. 맹견 주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개를 왜 잡아요? 이 개를 자꾸 얼른 가지. 이 맹견이 다른 사람과 개들을 공격해 피해를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집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던 반려견이 물려 죽고 반려견 주인도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6년 전에도 산책 나온 개 한 마리를 공격해 죽게 했습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해놓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안락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기질평가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안락사 방법이나 이와 함께 맹견의 출입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요즘 예비 부부들은 웨딩 촬영을 할 때 촬영장에서 머리를 꾸며주는 이른바 헤어 변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업체 대표가 예약금 수천만 원을 받고 잠적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예비 신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웨딩 촬영을 앞두고 예약한 헤어 변형업체 대표 박모 씨가 돈만 받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력도 서비스도 좋다는 후기가 많아 동종업계 가운데 유명한 곳인 만큼 잠적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단톡방에 이제 누가 혹시 여기 계약하신 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박 씨는 비용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명 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예비 부부들은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신랑 헤어가 원래는 3만 원인데 완납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1회 정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그냥 할인 좀 더 받자 싶어가지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을 미리 잡는 웨딩 촬영 특성을 고려하면 아직 피해를 받는지조차 모르는 예비 부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박 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 임금도 주지 않고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린 뒤 연락이 끊겼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엄마 아파서 수술한다는 이유로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50, 100만 원? 프리랜서 선생님이나 직원으로 있던 선생님들은 적게는 한 3, 40만 원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수도권 곳곳에서 접수되는 가운데 경찰은 박 씨 주거지를 파악하는 대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을 확대하고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내용의 성장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2030년까지 북미 이외의 지역 매장을 3만 5천 개로 확장하고 3년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 확장과 관련해 지난달 1일 현재 2만 200개 수준인 북미 이외 지역의 매장 수를 1만 5천 개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1만 8천 개에 달하는 북미 지역 매장도 2천 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3만 8천 개에 달하는 매장을 2030년까지 5만 5천 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년간 30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도 밝혔습니다.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는 매장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줄이고 나머지는 판매되는 상품의 비용 절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배추와 소금 등 주요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245억 원을 풀어서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할인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 껑충 뛴 채소 가격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김장을 한 50포기 할 건데 생강이랑 파랑 그런 각 같은 종류가 많이 올라서 약간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거의 50% 오른 것 같아요. 생강 그런 거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6명꼴. 문제는 고물가 속 덩달아 오르는 농산물 가격입니다.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44%, 대파는 50% 가까이 비싸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배추와 소금 등 주요 재료들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농산물의 정부 비축 물량을 11,000톤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일염 10,000톤을 시장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전통시장과 마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45억 원도 투입해 대형마트 등의 공급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 계약 비축 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 내지 6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사과 묘목이 일반 묘목에 비해서 1,000제곱미터당 82만 원가량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무병묘 공급 정책에 따라 2045년까지 전국 사과 과수원이 무병묘로 대체될 경우 누적 소득이익은 1조 8,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농진청은 또 국내 사과 과수원의 바이러스 감염률은 무려 97%에 이르며 과일 묘목을 무병묘로 교체할 경우 생산량은 10%, 상품성은 37%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얼마 전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단색화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